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2022년에 이 경제와 경제의 화두가 될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우선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리 피부로 이제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인플레이션 미미할 경우는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넘어가는데, 요즘 현실은 사실 그 피부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메뉴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고, 네. 또 마켓에 가서 뭐 고기를 산다든지 이런 그 식료품을 사면은 그 물가가 올라간 걸 현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지난해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에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해 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차든 중고차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구입하기가 힘든 등 아주 우리가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인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준 거는 요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2020년, 2021년 그 미국 정부에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공급이 차질이 생겼는데 반면에 이제 그런 그 공급이 수요를 충당을 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 생활이 이제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 요소들이 작용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료비도 상승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또 노동력이 또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인플레이션 부채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2022년 한 해 당장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2022년에는 페드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었고, 물론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페드에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2022년도도 인플레이션이 작성치던 계속 어떤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제품쇼 CES가 열리는 그런 주인데 해마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석하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배지도 모두 받았고 호텔 예약도 다 하고 했는데 예. 아주 숙고 끝에 지난주 말에 캔슬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종이 너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CES를 주최하는 그 어소시에이션이 CTA라고 하는데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년 참석 인원을 발표해 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년에 비해서 30에서 50% 정도만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르노버, 인텔, T모빌, AT&T, 그리고 이제 메타, 틱톡, 핀트레스트 이런 아주 그 굴지 회사들이 모두 참석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150개 회사 이상 그 참석 회사가 모두 디지털로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CES가 1월 5일부터 당초 8일까지 4일 동안 계획을 했었는데, 7일까지로 3일로 이제 단축을 했고,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선뜻 그렇게 참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그냥 그 디지털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부분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제 꼭 현장에 가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미 CES에 참석하는 많은 기업들이 속속들이 기술들을 발표하고 있고, 또 CES 자체 내에서도 참석하는 회사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이제 대부분의 기조 연설은 이제 리모트로 해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S에 참석하는 회사들의 어떤 기술 면모들을 보면 특히 이제 가정용품들이 AI 기술이 이제 접목돼서, 이제 스마트화된 신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사람의 건강과 연계된 제품들이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제품들이 대세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술 중에 하나 이제 NFT와 같은 이제 신기술도 이제 선보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사실은 CTA의 발표에 따르면은, 스페이스텍이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거기 지난 10여 년 동안 참석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로 여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스페이스X,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에라 스페이스나 이제 지로지에 이르기까지 뭐 화물을 ISS,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죠. 네, 그쪽으로 네. 이제 우주선을 이제 보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흥분되는, 그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은 존 디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디어, 네, 농업 관련 기구죠. 네. 큰 트랙터 같은 것들. 사실 그 시호장에 가면 이 트랙터 전시하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2,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 큰 트랙터인데, 이제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 트렌드가 금년에는 식물성 육류 대체품을 제조하는 식품 회사들이 이제 대거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좀 띄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홍보 수준으로 참여할 거로 보이는 이제 뉴 테크놀로지인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중심으로 한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것인데, 매년 어그먼티드 리얼리티하고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AR, VR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이제 점점점 발전돼서 연계되는 그런 발전된 기술을 이제 소개하면서 암호화폐하고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고, AR, VR은 거의 게임에만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새로운 형태로 소개될 것 같아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의 대표 회사죠.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회사도 해마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떤 기술을 선보이게 되나요? 네, 삼성과 LG는 사실 CES에 어떻게 보면 콜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삼성하고 LG 부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삼성하고 LG는 이 TV 쪽에 상당히 전시관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디셔널 LED하고 올게닉 LED라고 하죠. OLED. 사실 이 OLED 얘기만 나오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처음에 선보였을 때 꼭 랩탑 사이즈의 모니터, 조그마한 모니터를 전시해놓고 그 뒤에 사람이 딱 눌러서가지고 막 카메라를 찍고 녹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갤럭시 이제 S21 FE를 첫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예전에는 TV 보는 거로만 해서 뭐 스포츠 중계 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모니터가 이제 이 TV 모니터가 점점 커지는 이유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떤 쪽으로 가냐면 게이밍,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모니터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8을 선보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점 이제 재택근무하고 원격 미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도 이제 좋은 카메라 탑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용 카메라를 탑재한 이제 스마트 모니터 M8,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 게이머들이 정말 그 현실감을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자꾸 필요로 한데, 그런 그래픽 작업용인 이제 고해상도 모니터인 S8 같은 것들은 이제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 시장을 선도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이 이 모니터 쪽에서는 단연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팀으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LG 홈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컬렉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LG Think. Think가 THINK인데 그 K 대신에 Q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 팀을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전시하는데, 이걸 360도 갤러리에서 이제 그 제품을 원하는 각도로 움직이면서 외관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LG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홈처럼 그 안을 이제 가상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차세대 인공지능의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그다음에 워시타워,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팬 이런 것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이 직접 터치를 해서 하나씩 클릭하면은 그 기능이 인강현실 AR 같은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LG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LG에서도 이 메타버스 체험관도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뉴 테크놀로지가 많이 소개가 되는 아주 좀 좋은 기회인데 좀 참석을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용어가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걸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하면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메타라는 뜻은 어떤 초월한다는 뜻이고, 유니버스라는 이제 버스라는 건 유니버스 세계라는 데서 따온 말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BUS 버스로 차 타고 다니는 버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버스예요. 그래서 유니버스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실과 가상 사이에 혼재가 된 그런 이제 세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제 벌어지는 세상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유형을 이제 가상 세계, 그다음에 이제 증강 현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러딩, 거울 세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떤 가상의 현실과 실질적인 현실과 거기를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더 어려운데 사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그 집을 다 져보고 이런 모형 저 모형 다 져본 다음에 이런 집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세계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안방도 들어가 보고 건너방도 들어가 보고 키친도 가보고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 A 디자인, B 디자인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있고, 네. 또 사실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런 세계도 또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고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했습니다.